예,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김대환입니다. 저희 실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원천 기술에 대한 건데, 포스트 실리콘으로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산화물 반도체와 2차원 재료에 대한 연구를 일단 하고 있고요. 공정이나 소자의 요소 기술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로직이 지금 3D C팩까지 이제 진화를 했는데, 새로운 구조에 대한 트랜지스터나 로직 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회로 설계와 그다음에 공정 기술 간의 통합 최적화를 의미하는 DTCO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카테고리로 이제 응용이 있는데, AI 연산을 위한 지능형 반도체, 메모리, D램이랑 낸드 플래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연산이 가능한 이제 맵리스터, 크로스바 어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사업화인데, 저희가 연구했던 반도체 센서 블록과 회로 블록을 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저희가 사업화를 진행 중에 있고요. 슬립테크, 불면증을 LED 램프와 멜라토닌 호르몬 센서를 이용해서 사용자 맞춤형으로 케어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을 지금 개발을 했고요. 우리가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링만 가지고 나의 수면의 모든 걸 컨트롤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고요. 그걸 저희가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가 처음에는 환경에 있는 센서들이 관심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얼마나 에너지 이피션트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걸 AI 연산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컨디션에 있고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신호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바이오 센서 쪽에 집중을 많이 했고요. 이렇게 되면 사람 몸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충전했을 때 굉장히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연산들을 할 수 있는 블록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게 궁극적으로 뭐가 있지라고 찾아보니, 사람의 뇌는 컴퓨터보다 사칙 연산은 매우 느리지만 에너지 효율은 엄청나고요. 패턴 인식이나 저 멀리서 오는 10명 중에 누가 내 친구인지를 찾아낸다든가 이런 태스크를 주면은 사람의 뇌는 훨씬 컴퓨터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비밀이 뭔지를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반도체에 접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뇌에서 하는 핵심 기능들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하려고 그러냐? AI의 인공신경망 연산은 주로 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하는 거죠. 그 엄청난 연산량을 커버하려고 GPU도 필요한 거고, 그걸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인류의 환경이나 지구 전체의 문제로서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반도체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하는 영역의 핵심 부분의 일부를 하드웨어로 대체를 해서 전체 에너지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속도를 줄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자율주행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센서에서 게더링을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통신으로 다 커버를 합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동차 자체에서 필요하면 학습도 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하드웨어가 그 에너지 효율을 감당을 해줘야 됩니다. 소프트웨어하고 통신망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를 할 때 우리가 반도체에서 인공신경망 연산을 위한 하드웨어 가속기를 연구하는 반도체 소자와 그다음에 회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산학과제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굉장히 펀더멘탈한 반도체의 핵심 이론만 이용해서, 그게 재료가 바뀌든 구조가 바뀌든 어떻게 되든 이 측정과 이 방법을 쓰게 되면 회로의 전력 소모, 에너지 효율, 아니면 속도, 아니면 집적도의 면적,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을 제안하고, 그러려면 어떤 측정과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거를 회사에서 코딩화해서 쓸 수 있게 수학적인 모델의 형태로
정량화를 시키고 이런 류의 좀 구체적인 연구들을 해왔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회사든 반도체 회사든 이제 저희랑 일을 하는 거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부하고 그런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로 학위를 하고 나간 친구들이 실제로 회사에서도 많이 환영을 받고요. 그다음에 중기부 과제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회사 관련해서 바이오 마커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신호,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맥박도 있고 심박도 있고 뭐 체온도 있고 그런 신호 중에 어떤 신호를 어떻게 해서 AI 알고리즘을 하면 멜라토닌하고 가장 코렐레이션이 잘 돼서 굳이 피를 뽑거나 타액을 채취하거나 병원에 안 가도 실시간으로 이런 호르몬의 리듬을 측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8년 정도 연구를 했었고 이제 그걸 사업화해서 이제는 사업화 단계의 과제들을 중기부하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 과제 중에서 과기부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뇌를 모방하고 인공지능 연산을 에너지 이피션트하게 하기 위한 반도체 일환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큰 학부고요. 그 다음에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이 같이 공존하시는 거예요. 나의 전공 탐색의 기회가 매우 넓습니다. 그 전공 탐색의 기회에서 서로 간에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자회로라는 과목이 있죠. 전자회로라는 과목은 반도체 과목인가? 회로 설계 과목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전자회로라는 거에 앰플리파이어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걸 설계하는 수학과 철학을 들여다보면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컨트롤, 제어 이론에서 로켓의 경로를 설계하는 과정하고 정확히 똑같은 수학을 씁니다. 이제 이런 매력이 있어요. 조금 저학년에서부터 내가 어떤 뚜렷한 철학과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약간 좀 범용성이 있어요. 아주 특화되어 있다기보다는 두루두루 해결할 수 있는 엔지니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엔지니어로서의 자기의 광폭을 넓히고 싶을 때 가장 이상적인 과가 전자과입니다. 연구에 필요한 철학과 신념이라는 게 있다면 정말로 그것만 생각하는 경험을 짧더라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 연구를 왜 시작했더라 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동기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항상 생각해라. 마지막으로 필요한 거는 성공 신화를 위한 효율이거든요. 문제의 체계화입니다. 문제의 체계화. 나는 이걸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시도를 했었고 이러한 거를 시도한 목적은 뭐였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뭐였으니 그 다음에 나는 이러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내 답에 도달하려면 이런 식의 실험 시퀀스를 짜고 이런 식의 모델을 이용하고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하는 지금 플로우를 체계화하는 거죠. 이 세 가지만 잘하면 IQ에 상관없이 누구든 연구를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철학에 대한 얘기는 딱 그냥 하나로 제가 얘기합니다. 너 뭐 뭔가를 연구할 거야? 그러면 삼위일체야,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뭐예요? 물어보면 너가 A라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 네. 그러면 A를 말로 설명해봐. 수식으로 설명해봐. 그림으로 설명해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 개가 다 되지 않으면 너는 그걸 모르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로 설명하는 거는 어려운 것도 내 나름대로의 프레임으로 체득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게다가 소통 능력의 발전에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수식으로 설명하는 건요. 엔지니어링은 전부 다 숫자로 말해야 돼요. 정량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그림이라는 거는요. 복잡한 얘기에 가장 중요한 것만 하이라이트해서 그리는 게 그림이에요. 그 말은 A라는 거를 설명을 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걸 도드라지게 그리고 B라는 걸 설명할 때는 이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인 데서 디테일을 보는 눈을 키웠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되도록 훈련을 하면요. 어디 가도 연구를 잘할 수 있어요. 전자공학도라는 거는 공학도예요. 공학자잖아요. 공학자는 인류를 이롭게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발견했다고 좋아하는 거는 과학자의 영역이고요. 공학자는 인류를 이롭게 했다라는 목표와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과학자보다 훨씬 경제적인 감각과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내 말에 나 나름의 컬러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만 협업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야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 안에 결과물을 가지고 인류를 이롭게 하는데 근처라도 가볼 수 있습니다. 멋있는 말로 포장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마음속에 있는 좀 뜨거운 걸로 포장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뭐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굉장한 에너지고요. 그러다 보면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떳떳하게 퇴근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